와,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지 않나요?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남인숙 작가의 책이 바로 이 강력한 문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30대, 40대, 그리고 50대를 좀 더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20대라는 시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대담한 생존 전략서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하필 20대일까요? 저자는 20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요.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골든 윈도우라고요.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폭발하는데 혹시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적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는 무언가를 화려하게 완성하는 때가 아니라 30대 이후에 진짜 성공을 위해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정말 결정적인 준비 기간인 셈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속물이 되어라. 아니, 속물이라니요? 보통 되게 안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그쵸? 근데 저자는 이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행복을 위한 핵심 전력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아주 현실적인 가치를 똑바로 보고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게 바로 30살이 고달파지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4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내면의 재설계, 두 번째는 전략적 자기 투자, 세 번째는 관계의 수질 관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미래의 설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4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세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내면의 재설계입니다. 부제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 그게 바로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변화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재설계의 핵심 원리는요, 사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해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세상도 다른 사람들도 결국 나를 딱 그만큼 대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내 안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차이를 하나 짚고 가야 해요. 바로 공주병과 귀족 대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자, 공주병이 뭐예요? 나 좀 대접해줘 하고 남한테 떼쓰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족 대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품있게 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내 말투, 행동, 옷차림 하나하나에 스스로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죠.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바로 고급한 취향이에요. 이거 절대 비싼 명품을 밝히는 허영심이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고급한 취향이라는 건 나한테 뭐가 진정으로 어울리고 또 뭐가 진짜 가치 있는지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 하나도 대충 고르는 사람이 자기 일이나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제대로 만들어갈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향을 키우는 건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멋진 삶을 미리 연습해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전략적 자기 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 바로 내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내 몸, 내 지성, 그리고 내 외모예요. 이걸 그냥 돈 쓰고 없어지는 소비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더 크게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안에다가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자본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배신하지 않는 투자죠. 책에서는 절대 손해볼 일 없는 3가지 투자를 딱 짚어줍니다. 첫째, 지성. 리더는 리더다. 즉, 책 읽는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독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건강. 20대에 관리한 건강은요, 평생 꺼내 쓸 수 있는 고금리 적금 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셋째, 미모. 저자는 외모를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성공 전략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둥은 관계의 수질 관리입니다. 짐 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
와,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말 아닌가요? 그만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맞아요. 나의 성장은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내가 노는 물을 의식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물에서 놀 수 있을까요? 3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 곁으로 가세요. 그들을 보면서 질투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째, 싹싹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소통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거든요. 마지막 셋째,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그냥 아는 사람 숫자 늘리는 인맥 관리가 아니라 진심을 통한 연결만이 진짜 내 사람, 귀인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정말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바로 미래 설계, 그중에서도 돈과 결혼입니다. 저자는 이 2가지는 절대 그냥 운명에 맡겨두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사랑, 이 2가지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저울에 양쪽 끝에 놓인 추와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금방 무너지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해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요, 돈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루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해요. 20대 때부터 시작하는 자산 관리가 평생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결혼은요? 이건 그냥 운명적인 사랑, 로맨스를 넘어서 아주 철저한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후원자이자 파트너를 고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모든 전략들을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변화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꿈만 꾸면서 남들 시선에 휘둘리던 수동적인 몽상가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내 행복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설계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새로운 의미의 속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20대 때 내리는 현실적인 선택들. 아, 나 너무 속물적인가 하고 고민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 꿈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실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꿈을 마음껏 흔들리지 않고 주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30대, 4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멋진 삶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